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사이드 밴드에서 다리는 어떻게 포지션을 하죠? 다리를. 그치, 벌리죠. 근데 이 다리를 벌릴 때 그냥 이제 고관절에서부터 발목까지 그리고 밑에 있는 골반과 나란히 될 수 있는 상태를 세팅을 해두고 우리가 원래 배우는 거라면은 얘 잡기 보조하지 않고 손을 띄우고 나서 손끝을 올린 상태에서 손바닥 아래를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어디를 쓰면서 복사근들과 요방형근을 쓰면서 그대로 올라오게 하는 레터럴 플렉션 동작이에요. 이때 이 다리는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렇죠, 내려가 볼게요. 자세를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손 한번 내리고 이제 내려와도 돼요. 자, 근데 요거를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을까요? 골반이 돌아. 그치, 골반이 돌아간다. 또 두 번째, 손목의 통증을 많이 느껴 하신다. 자, 그러면 골반이 돌아가는 부분은 왜 돌아갈까요? 위치 선정? 위치 선정이라면 어떤 걸까요? 아, 여기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거나 너무 아래에 있어. 또 어떤 부분이 있어? 내가 중앙에 있더라도 이 골반이 많이 흔들려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 골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리에서 지탱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룹 레슨으로 우리가 계속 이걸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룹 레슨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골반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잡고 중심점을 조금 지지해서 이 다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계를 낮추어서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다리를 우리 이렇게 쭉 펴서 원래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보다 단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랫다리를 잡고. 다리를 붙이는 게 먼저. 혹은 위에 있는 다리를 밑에 있는 다리 뒤로 이렇게 꼬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럼 단계가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골반을 들어 올렸을 때 위에 있는 중둔근에서 움직이지 않고 근육을 계속 잡고 있는 등척성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버티는 요 힘이 힘들다 보니까 얘를 내려서,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다리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내전근들이 올라와서 버텨줘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힘을 조금 떨궈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전근을 더 잘 쓸 수 있게 다리를 꼬아주는 방법도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요것도 힘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쵸, 밑에 있는 다리를 일단 어떻게? 그대로 수직으로 접는 거. 밑에 골반과 무릎 각도를 90도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를 들게 되면 내전근의 힘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골반이 지지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다 보니 위쪽에 있는 우리 중둔근이 뭐 할 수 있게 돼요?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두고 얘는 가만히 뻗어낸 상태에서 무엇을 해요? 내 몸통을 레터럴 플렉션으로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내가 너무 힘들어 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다리를 내리거나 혹은 이 다리의 지지점을 조금 더 편하게 바꾸어 주어서 그대로 사이드 밴드가 시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다리를 내렸을 때의 차이점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더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치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어디였죠? 먼저는 이 레터럴 플렉션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움직임을 나오게 하는 거. 그러려면 아래에서부터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고정이 된 상태가 쉽게 이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아래에서부터 고정점이 떨어지게 돼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줄수록 조금 더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근육으로 들어가 볼게요. 근육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방형근과 복사근을 좀 제대로 쓰려면 얘네들의 근육을 먼저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지를 좀 잘할 수 있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자면 스트레칭이나 그쵸? 얘네들의 움직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웜업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하기 전에 그치, 머메이드라든지 사이드 스트레치라든지 이 아래쪽에 있는 우리 방향근들을 조금 더 이완이 되는 것도 느껴보고 움직임을 주는 것도 느껴봐야 회원들이 무엇을 안 할 수 있어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손목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근육의 난이도를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목이 아플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팔꿈치를 대세요, 이렇게. 스프링을 낮추거나 맞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손목이 통증이 발생되는 원인 기전을 알아야 돼요. 왜 발생이 되죠? 꽃감 더 아파? 자, 이에서 우리가 손목의 관절 형상학을 조금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손목뼈에서의 글라이딩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손목뼈와의 그 사이사이의 공간 자체가 너무 좁은 경우, 그리고 손가락의 굽힘 금의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 세팅을 어떻게 하지? 이거를 꼭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손목의 뼈 자체에서, 관절 자체에서 공간이 좁을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1대1이다. 그럼 뭐 해줄 수 있어요? 그치, 일단 정렬. 이 손에도 내재근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정렬을 신경을 써야 내가 그 부분에 적용을 해서 회원님들한테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손의 내재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일까요? 손끝이랑 손끝? 우리 한번 손바닥 이렇게 대보세요. 먼저 어디를 대야 되냐면은 우리 손에 있는 요 평평한 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중족골의 요 끝 부분, 여기 그리고 손가락 끝 여기를 한번 꾹 하고 눌러보세요. 딱 누르면 손바닥에서 야치가 약간 딱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연결이 어디와? 팔꿈치를 지나 어깨 견갑까지 연결이 잘 되어야 우리가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손바닥이 또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어깨까지 뭘 할 수 있어요? 연결되는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치 발바닥에서 우리 트라이팟을 딱 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활성화가 잘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끝도, 손바닥에 있는 요 도톰한 부분도, 그리고 요 끝 부분도 우리가 먼저 잘 세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 매트처럼 손가락을 다 펼쳐서 여기를 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페달에서는 힘들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을 조금 해봐야 될까요? 그렇지, 여기 도톰한 부분과 여기, 그렇죠, 요 부분에 집중을 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을 막 이렇게 피거나 이렇게 힘을 다 풀어내는 게 아니고 손끝에도 힘을 살짝 주게끔 만들면 조금 더 손목에 이렇게 찝히는 게 아니고 살짝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님들에게 티칭을 할 때는 손목 앞쪽을 약간 펴내듯이 라는 말을 조금 많이 쓰잖아요. 손목 앞쪽을 평평하게 만들듯이 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온다라고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핵심적으로 봐줘야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이 새끼의 새끼손가락 요 끝나는 요 도톰한 부위 요 지점, 그리고 이 검지의 이 중족골의 이 지점, 여기 두 개를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회원님들이 손목을 댈 때 손목만 이렇게 돌아가시는, 세팅이 이렇게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렬이 맞은 상태에서 손바닥의 코어를 활성화시켜서 연결을 해서 쓰게 해야지, 그게 안 되는 이상 손목에 자꾸 체중이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사이드 밴드에서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살짝 구부리거나 어깨를 이렇게 끌어올리죠. 이런 상태에서 막 해요. 그러면서 손목 아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설명을 좀 해주면서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손목과 손의 정렬, 이 세팅을 맞추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얘가 팔꿈치에서부터 어깨 견갑까지 잡는 걸 해줘야 되는 거야. 잡아야 가벼워져요. 그래서 어깨부터 이 견갑에서부터 팔꿈치, 이 손의 정렬까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너무 이게 안 된다 하면 스프링도 한번 그때서야 한번 바꿔줘 보고, 그리고 나서도 조금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이게 주먹 쳐. 근데 그러고도 이게 너무 이게 좀 힘든 것 같다 그러면은 아예 난이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에게만 난이도를 낮추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차라리 두 다리를 접고, 우리가 요방형근의 그 레터럴 플렉션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조금 더 할 거라면 그냥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고 그냥 다리 접힌 상태에서 골반 잘 잡으세요 하시고 그대로 올라가서 옆구리만 이제 같이 이제 조금 해주는 거,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크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 두 가지를 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세팅을 하실 때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큐잉들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지. 왜냐면 손끝까지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저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페달의 뒤쪽 부분을 잡을 때와 그리고 앞쪽 부분을 잡을 때와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이 회원님한테는 손을 좀 앞에 잡아볼까요? 이 회원님한테는 손을 좀 더 뒤에 잡아볼까요?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얘를 할 때 가슴이 얘를 잡다 보면은 자꾸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특히 이 골반이 자꾸 같이 돌면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 힘이 조금 근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손을 앞쪽에 세팅을 해서 정렬이 무너지지 않은 선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새끼손가락 여기를 잘 지지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손가락, 우리 검지손 중족골 위에 툭 잡고 감싸서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난이도가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잡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면 될까요? 뒤로 오셨을 때는 견갑을 우리가 패킹을 잘 하게 만든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회원님들이 이 손목에 너무 부하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렬 세팅 자체에서 많이 무너지시는 분들, 원래 이제 힘이 조금 부족해서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난이도가 우리 그 그룹의 난이도가 약간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저 미니볼 같은 거 하나만 던져주세요. 이렇게 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미니볼을 낄 때는 눌렸다가 올라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초점을 어디 맞추면 돼요? 찌그러진 볼을 펴내는 느낌, 볼을 예쁘게 빵빵하게 만드는 느낌,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 조금 더 힘들어. 그럼 엉덩이 뒤에 이렇게 붙여. 근데 약간 사선이야. 그래야 이제 약간 기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뒤를 잡고 다리 약간 앞으로 보내서 이 상태에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